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인 하브 에커가 쓴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작가가 생각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17가지 주요 차이점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열심히 일하거나 기술로 인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지 부모님이나 불법적인 사업으로 인해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난하다고 말할 땐 가난한 사람들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가난하게 보냈어요. 제가 가난하다고 말할 땐 그들의 사고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차이점. 부자들은 크게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작게 생각한다. 여러분은 500원, 600원을 절약하기 위해 가장 저렴한 식료품점을 찾아 여러 곳을 돌며 몇 시간씩 보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공짜 햄버거를 먹기 위해 1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설명해 볼게요. 물론 쇼핑하면서 돈을 아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해 쓴 시간 대비 얼만큼 절약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가장 싼 오렌지를 찾으려 1시간을 쓰고 600원을 아꼈다면 여러분의 1시간의 가치는 600원입니다. 이에 반해 부자들은 600원을 절약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시간의 가치를 이해하여 1시간의 가치가 600만 원과 같아질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 부자들은 결과에 따른 보수를 선택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에 따른 보수를 선택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결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고객은 여러분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백 시간을 들였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엄청난 노력으로 만들었다 한들 사람들이 낮은 퀄리티의 제품을 살 것 같나요? 당연히 아니죠.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결과물만 좋다면 당신이 단 몇 시간만 투자했더라도 고객은 구매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제가 이 영상에 들인 노력과 시간에는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영상이 좋으면 계속 시청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영상을 클릭하겠죠. 제가 이 영상에 100시간 넘게 썼다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도중에 실수를 해서 추가로 작업 시간이 더 걸린 것과도 무관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실엔 정말 아무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영상은 별로지만 제작에 100시간이나 들어갔으니 시청해볼까? 라고 말하는 분은 없겠죠. 모든 건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들였는지가 아니라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진가를 알고 싶다면 급여가 아닌 결과를 위해 일하라고 말합니다. 부자들은 그들의 가치와 결과에 대한 스스로의 능력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에 꾸준한 급여가 그들에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차이점. 부자들은 둘 다를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충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고 느낍니다. 부자들은 모두를 위한 충분한 양이 있고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희소성을 믿고 부자들은 풍요를 믿습니다. 당신은 일에서 성공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나요? 둘 다는 어떠세요? 사업에 집중하고 싶으신가요? 놀고 즐기고 싶으신가요? 둘 다는 어떤가요? 금발의 여자친구를 원하세요? 아니면 갈색머리 여자친구요? 둘 다는 어때요? 물론 마지막 말은 농담이었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셨을 거예요. 부자들은 항상 둘 다를 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를 선택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을 마치 케이크처럼 보고 사람들이 한 조각씩 가져가서 케이크가 곧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세상을 열린 뷔페로 봅니다. 무언가를 다 먹게 되면 종업원이 더 추가해 줄 것이고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과 삶의 다른 요소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돈과 행복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돈도 중요하고 행복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둘 다 가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사악해진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과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무일푼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누군가가 저 사람은 부자가 된 후에 정말 많이 변했어. 혹은 돈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렸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돈이 여러분을 바꾸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돈은 원래 자신의 본 모습을 더 나타나게 해줍니다. 만약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면 돈은 당신을 돈 많은 착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면 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선택권을 줄 것입니다. 반면 만약 여러분이 바보라면 돈은 여러분을 돈 많은 바보로 만들 겁니다. 만일 당신이 부자가 된 후에 나쁜 짓을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원래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본 모습을 더욱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네 번째 차이점. 부자들은 기회에 집중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장애물에 집중한다. 여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피드백을 받기 위해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지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저는 거의 항상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제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패할 것인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장애물과 위험을 보고 항상 문제에 집중합니다. 반면 부자는 기회에 집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움의 근거에 선택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든 무엇이 잘못되었고 잘못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스캔합니다. 그들의 주 마음가짐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거나 더 흔하게는 잘 되지 않을 거야 입니다. 문제를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대처를 하되 두려움과 문제가 여러분을 멈추게 두지는 마세요.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생기고 기회에 집중하면 기회가 생깁니다. 심플한 보편적 법칙이죠. 다섯 번째 차이점. 부자들은 긍정적이고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린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적이거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린다. 간단히 말해서 독수리와 함께 날고 싶으면 오리들과 함께 수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부자들을 연구하고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모델로 삼으세요. 그들이 하는 것을 하고 그들이 읽는 것을 읽으세요. 그들이 부자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성공적인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싶다면 관련 분야에서 성공한 채널을 찾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세요. 콘텐츠 유형, 영상의 길이, 어떤 스타일을 사용하는지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정확히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매우 비슷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조언을 하면 사람들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냥 다른 사람들 것을 베끼라는 건가요? 제가 독창적이지 않길 원하세요? 다른 사람의 작품을 그냥 훔치라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이유로 요즘 사람들은 마크 저커버그처럼 되길 원하고 제2의 페이스북을 만들길 원합니다.
당신이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로 삼았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고, 이는 여러분이 독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일 여러분이 제가 지금 요약하고 있는 이 책과 동일한 책을 요약하기로 하고, 지금 보시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애니메이션 포맷에 완전히 같은 배경음악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그 콘텐츠는 여전히 유니크할 것입니다. 다른 목소리, 다른 설명 방식을 가졌기 때문이죠. 똑같은 일을 했더라도 여러분의 콘텐츠는 제 것과 여전히 다를 거예요. 그나저나 여러분은 저와 동일한 것을 하는 채널들이 이미 많이 있다는 걸 아셨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널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오해는 말아주세요. 제 자랑을 하려거나 여러분 제 채널이 이렇게나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를 예시로 든 이유는 여러분과 저는 서로 쉽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조스를 예로 들면 여러분은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저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두 명의 사람이잖아요. 제가 자주 듣는 또 다른 불만은 주변에 부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주위에 있을 필요 없어요. 그저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책을 읽거나 그들에 관한 영상을 보세요. 아놀드 슈워제네거에 대해 탐구하고 그와 같은 몸을 갖기 위해서 그에게 같이 놀자고 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많은 비디오가 있고 그가 책도 썼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의 책을 읽거나 비디오를 보는 것이 어떨까요? 제 주변에는 부자인 친구가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책을 쓴 사람들이 저의 부자인 친구들이죠. 저는 그들의 책을 읽고 비디오를 보고 팟캐스트를 들으며 이들과 어울립니다. 6번째 차이점. 부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며 그것을 얻기 위해 헌신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부자가 되고 싶을 뿐이다.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가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바게트가 먹고 싶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친구가 판매대에 가서 안녕하세요. 바게트 하나 사려고 하는데 바게트 하나만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바게트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직원은 혼란스러워하며 어떤 바게트를 원하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때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접근법입니다. 그들은 단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그들에게 부자인 삶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바게트를 원하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당신은 바게트를 팔고 있는 직원이 아무거나 골라준 것을 들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엔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훈제 치즈를 곁들인 참치 바게트로 주세요. 그런데 이 빵 종류는 좋아하지 않아요. 저기 해바라기 씨가 들어간 진한색 빵으로 주세요. 양파는 빼주시고 오이, 토마토는 넣어서 토스트해 주세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직원은 당신이 주문한 대로 정확히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자들은 혼란된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풍요로운 삶이 당신에게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하고 그에 도달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풍요로운 삶이란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원할 때 언제든지 택시를 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중교통을 타고 땀 흘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특히 중요한 회의에 갈 때 그렇거든요. 식당에 가면 가격표를 먼저 보지 않고 메뉴판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고를 수 있게 되고 싶습니다. 1년에 2번은 부모님을 모시고 멋진 휴가를 보내고 싶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땐 그들을 도울 수 있길 바랍니다. 화요일 오전 11시에 일어나 공원으로 산책을 갈 수 있길 원해요. 한낮에는 헬스장에 갔다가
마음이 내키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부자로서의 삶이고 저는 이 삶에 도달할 플랜이 있습니다. 7번째 차이점. 부자들은 기꺼이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치를 홍보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판매와 홍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약 당신이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법이 있다면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것을 숨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제공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홍보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홍보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홍보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판매하는 제품이 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제품일 수 있지만 당신이 홍보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제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홍보에 붕괴하는 것은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판매와 홍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파산합니다.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알릴 의향이 없다면 어떻게 사업의 큰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겠나요? 어떤 일을 하든 판매와 홍보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은 판매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애인에게 쇼핑 대신 레스토랑에 가자고 설득을 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를 하라고 설득할 때도 여러분은 판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 저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저의 영상을 팔고 있고 여러분은 시간으로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몇 분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저의 영상을 파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영상을 홍보하고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종류의 책에서 나온 생각들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정말로 도움이 될 거란 것을 알거든요. 8번째 차이점. 부자들은 내가 내 삶을 만든다고 믿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인생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믿는다. 부를 창출하고 싶다면 당신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승객으로서 인생을 여행합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항상 운전대를 잡습니다. 여러분은 복권을 사는데 많은 돈을 쓰는 사람들이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들은 실제로 누군가가 단순히 모자에서 그들의 이름을 뽑아 돈을 준 다음 결국엔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커는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상황을 정당화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돈은 중요하지 않아, 행복과 사랑이 중요하지 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런 종류의 비교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다리가 중요한가요? 팔이 중요한가요? 당신은 아마도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질문인가요? 당연히 둘 다 중요하죠. 라고 말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맞아요. 둘 다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돈과 행복도 둘 다 중요합니다. 돈과 사랑 둘 다 중요합니다. 음식과 물도 둘 다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항상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피해자처럼 행동합니다. 저에게는 2명의 사촌이 있는데 둘은 같은 마을에서 자랐고 같은 학교에 같은 선생님들이었으며 둘 다 가난한 부모를 가졌습니다. 그중 한 명은 지금 매우 성공했지만 다른 한 명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들 모두 현재의 상황을 두고 동일한 이유를 댄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촌은 그의 실패의 원인으로 나쁜 교육 시스템, 가난한 부모, 정부, 그리고 시스템을 탓합니다. 반면에 부유한 사촌은 이로 인해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는 학교 시스템이 좋지 않고
부모님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았어. 그랬기 때문에 나 자신을 교육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지. 라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탓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또 다른 이유가 불평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평할 때는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집중합니다. 집중하는 것은 더욱 확장되어 그들은 잘못된 것들을 더 많이 얻게 됩니다. 9번째 차이점. 부자들은 돈을 잘 관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 돈은 컴퓨터나 휴대폰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워야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돈에 관한 한 사람들은 이 간단한 사실을 무시한 채 책을 읽고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를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돈은 우리가 매주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며 우리의 인생을 판 대가로 얻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 불평하는 정도를 보면 돈의 기본을 배우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차별되고 더 도움이 되는 돈 습관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돈을 마스터하려면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돈이 생기면 바로 돈 관리를 시작하겠어. 라는 말은 과체중인 사람이 10kg이 빠지면 바로 운동과 다이어트를 시작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 당신이 가진 돈을 제대로 다루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많은 돈을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아들이 자전거를 제대로 타지 못하고 관리도 잘 못하는데 여러분은 자동차를 사주실 건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동일한 논리가 세상과 당신에게 적용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가진 걸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 이상 얻을 수 없을 거야. 저자는 살기 위해 빌린 돈도 그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돈 관리 근육을 운동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먼저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100kg로 스쿼트를 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체육관에 가는 것이 목표라면 100kg을 들기 전에 먼저 1kg짜리 담요를 드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담요를 들어 올리고 침대에서 내려오는 습관이 없다면 당신의 목표에 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잘 관리하기 위해 작가는 5개의 계정을 만들 것을 권합니다. 투자 계정, 놀이 계정, 교육 계정, 기부 계정, 그리고 경비 계정입니다. 세후 수입의 10%는 투자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이는 황금알을 낳는 구스를 탄생시킬 계정입니다. 에커는 놀이 계정에도 같은 금액 10%를 넣을 것을 권장합니다. 놀이 통장에 있는 돈은 반드시 월 말에 재미있는 활동에 쓰여야 합니다. 이 돈은 꼭 당신이 풍족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에 쓰여야 합니다. 당신이 항상 저축만 한다면 재미를 원하는 욕구가 언젠간 당신의 다른 계좌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10번째 차이점. 부자들은 그들이 가진 문제보다 더 크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보다 작다. 성공의 비결은 문제를 피하거나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닥친 어떤 문제보다 더 커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이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우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크기입니다. 당신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클수록 당신이 다룰 수 있는 비즈니스는 더 커집니다. 여러분이 다룰 수 있는 책임이 커질수록 더 많은 직원을 다룰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상황일 뿐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문제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 삼고 어떤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확히 같은 상황이 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해고를 당해 하루 종일 우울해하며 불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생긴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당신만의 사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11번째 차이점. 부자들은 훌륭한 수신자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형편없는 수신자들이다. 형편없는 수신자는 받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을까요? 우리는 칭찬, 찬사, 돈, 선물, 기타 많은 것들을 받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것들을 받기를 어려워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그렇게 조건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그건 틀렸어. 너는 옳게 하고 있지 않아. 무슨 짓을 한 거야? 와 같은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스스로 부족하다는 느낌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우리가 형편없는 수신자가 된 하나의 원인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받으세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멋져 보인다고 말한다면 네? 아니에요. 저 오늘 완전 페인이에요. 라는 말 대신 고마워요. 라고 하세요. 사실 이건 매우 간단합니다. 그저 고마워 라고 말하고 칭찬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에커는 말합니다. 참 웃긴 일이죠. 제가 빈털터리였을 때 100원짜리 동전을 줍자고 그렇게 낮게 허리를 굽힌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부자가 되고서 돈처럼 보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줍습니다. 그리곤 행운을 빌며 키스를 하고 큰 소리로 외쳐요. 나는 돈 자석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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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째 차이점. 부자들은 이기기 위해 머니게임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지지 않기 위해 머니게임을 한다. 스포츠에서는 수비에 집중하고 공격을 하지 않는 팀은 승리하기 힘듭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와 풍요 대신에 생존이 주 관심사인 방어 측면에서 머니게임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청구서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돈을 갖기 원합니다. 의도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만약 당신의 의도가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을 만큼만 충분한 돈을 갖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딱 그만큼만 얻을 것입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목표를 더 높게 잡아야 합니다. 별을 목표로 쏴야 최소 달까지는 닿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목표가 편안해지는 것이라면 당신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결국 매우 편안해질 것입니다. 13번째 차이점. 부자들은 돈이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위해 그들이 열심히 일한다. 에커는 말하길, 저는 당신이 당신의 돈을 위해 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이 상황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상황은 끝이 없죠. 부자들은 당신의 돈이 열심히 일하고 당신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 그들이 먼저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자들은 또한 그들의 돈이 더 많이 일할수록 그들의 할 일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에커는 재정적인 자유를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재정적 자유란 돈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일할 필요 없이 자신이 원하는 생활 방식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당신은 패시브 인컴이 필요합니다. 즉, 불로소득이 지출을 초과할 때 당신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과 재정적으로 자유로운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먼저 부자가 되어야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가 더 쉽고 빠르기 때문에 먼저 달성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10개의 계단만 있는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 더 쉬울까요? 1000개의 계단이 있는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 더 쉬울까요? 당연히 10개의 계단만 있는 사다리가 더 쉽겠죠. 이 비유를 사용하여 경제적 자유가 10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고 부자가 되는 것은 1000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더 쉬운 목표를 시도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세요. 일단 수동적인 수입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어지면 당신은 이 자유 시간을 부자가 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커는 세미나에 참석한 한 학생이 그녀의 아파트를 렌트 주고 자신은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한다면 임대료로 인한 패시브 인컴이 그녀의 모든 지출을 충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약간의 저축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녀가 한 것은 정확히 이렇습니다. 자신의 아파트는 렌트를 주고 자신은 더 저렴하지만 이국적인 곳으로 이사한 후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부자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 먼저 10개의 계단이 있는 사다리에 초점을 맞추고 누군가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한 불로소득을 창출하세요. 이 과정이 끝나면 당신은 나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로소득에는 2가지 주요 원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을 위해 일하는 돈입니다. 여기에는 주식, 채권 또는 기타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과 같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이 포함됩니다. 불로소득의 2번째 주요 원천은 당신을 위해 일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과 수익 발생을 위해 개인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없는 사업에서 지속적인 수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간단한 예는 부동산입니다. 14번째 차이점. 부자들은 그들의 순자산에 집중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근로수입에 집중한다. 돈에 관하여 사람들이 흔히 묻는 질문은 얼마나 버시나요? 입니다. 당신의 순자산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은 거의 듣기 힘들죠.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런 방식으로 말합니다. 부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순자산으로 측정됩니다. 이는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순자산을 알아보려면 보유 중인 모든 것, 현금과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자산, 보유 중인 사업체의 현재 가치, 보유주택의 가치 등을 모두 합산한 뒤 빚진 것을 빼보면 됩니다. 순자산은 부의 궁극적인 척도로 여겨지는데 필요한 경우 소유한 것들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자산을 계산한 후 페이지에 세로 줄을 그립니다. 줄의 맨 아래에 0을 쓰고 줄의 맨 위에 원하는 순자산을 적습니다. 10억 원이라고 가정해봐요. 작업이 완료되면 현재 순자산을 이 선에 적고 원하는 금액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매달 또는 분기마다 이 라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업데이트를 합니다. 비록 현재 0이거나 마이너스일지라도 저는 여전히 이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추적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15번째 차이점. 부자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그들을 멈추게 한다. 이 책에서 에커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말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생각은 감정을 낳는다. 감정은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행동은 결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당신이 도넛에 대해 생각하면 그것은 도넛에 대한 갈망을 만들고 결국 당신은 도넛을 사기 위해 일어나 가게로 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살이 찌게 됩니다. 생각과 느낌은 여러분의 내면 세계의 일부이고 과체중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외부 세계의 일부입니다.
행동은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만약 행동이 없다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느낌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이런 종류의 책들을 읽지만 그들 대부분은 행동을 취하거나 배운 것을 적용해 나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책을 읽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책의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좋아하는 여자에게 가서 대화하는 대신 하루 종일 페이스북에서 그녀의 사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행동이 성공을 성취하는데 그렇게 필수적인 역할이라면 무엇이 우리를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의심, 그리고 걱정은 성공뿐만 아니라 행복에도 가장 흔한 장애물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부자들은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여전히 기꺼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면 멈춥니다. 그들은 불편함을 느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편한 것만 기꺼이 한다면 삶은 불편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불편한 것을 기꺼이 한다면 삶은 꽤 편안해질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편함이 여러분을 멈추게 두지 마세요. 두려움은 마음의 산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성공 탐지기가 아니라 공포 탐지기입니다. 당신이 불편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멈추기 위해 수십 개의 끔찍한 사건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장 위대한 공포극 작가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관리하는 것은 당신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명상을 시작하고 이 채널에서 요약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데이비드 슈워츠가 쓴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 라는 책을 요약한 영상에서 두려움을 다루는 법이 나옵니다. 두 영상의 링크를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16번째 차이점. 부자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에커는 가장 위험한 세 단어가 난 그것을 알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답은 이렇습니다. 그것과 살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 듣고 그것에 관해 읽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부유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돈, 성공, 그리고 인생에 관해서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분명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자가 아니라면 당신이 배우고 적용해야 할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항상 해오던 일을 계속한다면 당신은 늘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17번째 차이점. 부자들은 다른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원망한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매우 부유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가 새 벤츠를 타고 우리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저는 그의 사치스러운 삶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변에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느냐고 물을 때마다 누구도 제게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어떤 범죄적인 일을 하고 있고 나쁜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인턴십을 하면서 이 사람과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가 어린 시절 대부분을 가난하게 보냈고 이것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결국엔 CEO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알게 되고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가난한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의 성공을 원망과 질투, 시기 어린 마음으로 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차이점이었는데요.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았던 생각이나 교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제가 더 많은 책을 요약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줍니다. 재정적으로 최대한 빨리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현금흐름 4분면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보시면 더 정확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바로 로버트 키요사키가 쓴 현금흐름 4분면의 요약입니다.